네,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 신풍제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장에서 상승이 나오면서 우리가 흔하게 알고 계시는 내용이 있죠. N자 파동 이런 내용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N자에 대한 상승과 눌림, 그 다음에 자 다시 상승. 그래서 우리가 N자 파동, N자 상승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 신풍제약이 금요일장에서 이러한 N자 파동의 정석적인 모습으로 반등이 나온 것, 반등이 나온다, 상승이 나온다라고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위치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이냐 아니냐는 우리가 기준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요일장에서 상승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단순히 N자 파동이다라고 해서 N자 파동에 대한 모양과 그 흐름만 갖고서는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일단 자세하게 보고요. 지금 수급을 보면 외인이 상당히 강한 신풍제약 외인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면 강한 모습이 항상 나오는 것 잘 알고 계시죠? 그만큼 결과가 나온 거죠. 뭐 장중에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뭐 가능하게 매매를 하신다든지 뭐 상승이 나온다 아니면 장 전에 미리 알 수 있다라고 하면 상승하겠구나 네 그렇게 알 수 있겠지만 사실 그건 어렵죠. 확인이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알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위치에 대한 것을 그러니까 자리를 잘 지키는지 지지를 잘 해주는지 네 그런 것을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시간에 약간 밀렸습니다. 시간에 밀린 것, 뭐 그게 많이 밀린 건 아니지만 상승하지 못한 것은 아무래도 뭐 저항에 대한 그런 내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자세하게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N자 파동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 가지의 내용을 좀 볼게요. 자, N자 파동 상승과 그 다음에 저항, 그쵸? 저항과 지지, 그 다음에 다시 상승. 그러면은 이 큰 그림에 이렇게 N자 또는 살짝 올라가고 있는 모습 다시 눌렸지만 다시 올라가죠. 그래서 이렇게 N자의 형태의 N자 파동이다라는 상승력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동평균선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차트를 보는 방법, 그 방법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장기평선에 대한 200선의 지지가 잘 되는 그런 흐름, 그리고 그 200선의 장기평선을 단기평선의 5일선이 돌파를 하고 상승, 상승 전환을 시켜주는 모습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교과서적인 내용이죠. 네, 말 그대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 그 위치에서 5일선에서 치고 올리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 저항 120선에 대한 지지가 있으면 120선에 대한 지지 라인의 반등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120선 밑에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120선이 위에 있고 주가가 상승하면서 120선을 저항이 생긴다라고 하면 120선에 대한 저항이다 이런 내용을 얘기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네, 이건 뭐 지금 초등학생들도 알 수 있는 초등학생들도 지금 주식 공부 하는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본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그래도 이 기본적인 건 어느 정도도 알고 계셔야지 이런 기본적인 거조차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특히 투자입니다. 귀한 돈이고 이런 자금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내용은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상승에 대한 조건이 저는 잘 맞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으로도 충분히 매매를 할 수 있지만 확인하기가 살짝 좀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5일선의 흐름과 그 다음에 이 상승하는 것에 있어서 눌리는 자리예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봉으로 가볼게요. 자, 분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살짝 눌렸어요. 그죠? 올렸다가 눌렸다가 상승하는 이 과정에서 이 5일선에 대한 부분이 살짝 이탈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만약에 매매한다, 이동평균선을 갖고 매매한다라고 하면, 만약에 5일선 갖고 이탈이 됐다라고 하면 5일선에 대한 이탈을 회복하는 그러한 자리에서 매매를 하실 수가 있죠.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30분 봉에서 이렇게 이 자리에 대한 좀 중요한 내용을 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동안은 계속 빠졌었죠. 그동안은 계속 빠졌는데 지금 보면 한 달, 두 달 가까이 됐죠. 아, 두 달 됐네요. 두 달 만에 그 중요한 바닥에 대한 이탈 이후에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두 달 전, 그리고 세 달 전, 네 달 전에 30분 봉에서 분석을 했었던 라인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30분 봉에서 분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인이 없지만 이전에는 라인이 있어요. 그러면 이전에 중요하다, 바닥이다라고, 그리고 지지를 해야 되는 바닥이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저점 꼭 지킨다, 이제 그런 내용이 아니죠. 이 라인을 지켰어야 하는 그런 라인인데, 그러니까 바닥이다라고 하면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무조건 올라온다. 이 바닥이 아닙니다. 이 현재가에 대한 바닥인 거지, 밀리면, 그쵸? 이건 바닥이 아니죠. 그러니까 바닥이다라고 하면 최저점 매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두 달 전에 중요한 라인대가 지금 올라왔어요. 그렇죠? 지금 올라온 상태에서 저항이 생기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동평균선과 이제 그런 N자에 대한 파동에 대해 설명드렸고요. 자, 그러면 제가 보는 이제 캔들의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내용을 말씀을 드려보면, 자, 돌파가 나왔죠. 그리고 밀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돌파와 지지, 그쵸? 돌파 실패, 지지 성공. 그러면 돌파를 하는 것, 즉 상승하는 것은 뭐다? 지지가 돼야 돼요. 지지가 되지 않으면 상승 기회가 없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지가 되는 상황, 그리고 올라와서 어떻게, 자세히 보시면, 자, 여기 색칠한 위에 뭐가 있죠? 가격이 올라와 있다, 돌파가 되어 있는 상황. 자, 확인되시죠? 그러면 돌파가 되어 있다. 캔들 기준으로서는 돌파, 지지, 돌파, 시도 성공 못하고요. 그죠? 여기를 돌파했다는 거고, 이후에는 돌파를 못했다. 금융시장에서 다시 보시면, 자, 이탈을 합니다. 다시 이 색칠한 부분으로 빠집니다. 빠지지만, 자, 30분 봉으로 다시 가볼게요. 빠지지만 이 전에 있었던 어디 중요한 자리를 이탈을 안 합니다. 자, 보이시나요? 그렇죠? 이게 단기적인 분석입니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가면 괜찮다, 나쁘다, 아니면 뭐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좀 확인을 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근데 18일 날, 19일 날은 중요한 18일 날의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반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20선에 대한 저항도 있지만 상단에 색칠해 놓은 이 위치, 여기에서 말씀드린 게 뭐였죠? 강한 뭐다? 저항이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강한 저항은 올라가는 건 올라갑니다. 꾸역꾸역 올라가요. 올라갈 수 있는 건 올라가는 거지만 뭐다? 안착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래서 올라갔을 때 어떻게 안착을 해 주느냐가 중요하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밀렸어요. 그래서 시간에 좀 밀린 것이다. 그러면 여기를 다시 못 올라간다? 그거는 지금 판단할 수 없다. 왜? 이 자리도 마찬가지죠. 터치 이후에 올라가지 못하고 빠졌지만, 그쵸?
빠졌지만 어떻게 올라왔다. 그리고 종가상에도 가장 높은 자리이다. 그 동안에 자 보십시오. 그 동안에 종가상의 위치가 어떻게 2달 만에 가장 높은 자리다. 당연히 빠지면 다시 하락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올라간다 내려간다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렇죠?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또 뭐죠?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지지를 다시 하느냐 깨지느냐 올라서느냐 이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설명과 이러한 내용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라고 최근에 이렇게 좀 말씀을 많이 해주시지만 이런 내용이 초등학생 같은 내용은 누구나 할 수 있죠. 네,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다? 기준에 대한 판단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저만 할 수 있다? 예, 아니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저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런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다. 차트의 흐름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도가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라는 매수가 들어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떻게 매도가 다시 나오는 겁니다. 예,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설정을 하셔야 되는 건데 예, 이 설정하는 것을 꼭 좀 확인을 좀 해주시는 것이 어떨까. 그리고 이렇게 제가 설정을 했을 때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주가의 흐름을 예, 지켜보시면 신뢰가 되는 가격인가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색칠한데 가격을 보면 대략 이 밑에는 10만 5천 원과 10만 원이고요. 이 위에는 11만 원대와 11만 5천 원대입니다. 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